치과 앞에 환자가 100명을 줄을 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의사가 한 명입니다. 한 명이 100명을 봅니다. 진료 퀄리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나오죠. 원장님들은 이거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진료 인원을 조절하시면서 인원을 받으시죠. 한 명 한 명 제대로 보려고요. 상담 시간 충분히 잡고 차트 다시 보고 환자 상태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사고가 안 나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근데요, 원장님이 지금 쓰고 계신 마케팅 대행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담당자 한 명이 병원 20개, 30개 동시에 맡고 있어요. 원장님 병원은 그 사람 하루 업무의 5%입니다. 근무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30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게 대행사들이 절대 설명 안 해주는 구조인데요. 오늘은 이 구조를 전부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듣고 나면 지금 쓰고 계신 대행사한테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분명해지실 겁니다. 먼저 대형 마케팅 대행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대형 마케팅 대행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실무를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원장님이 처음 미팅에서 만난 사람 기억하시나요? 인상 좋고 말 잘하고 우리 병원 분석도 척척 해주고 뭐든 다 해줄 것 같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영업사원입니다. 계약이 끝나면 그 사람의 역할도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원장님 전화도 잘 안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락이 와도 담당자한테 전화 드릴게요. 이 한마디가 끝이죠. 실제로 원장님 병원 컨텐츠를 만드는 건 사무실에 앉아있는 실무 직원입니다. 원장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죠. 병원에 가본 적도 없어요. 원장님 진료 스타일이 어떤지, 직원분들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 병원 환자층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원장님 병원 컨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장님 병원에 대해 아는 거요? 영업사원한테 전달받은 몇 줄짜리 메모가 전부입니다. 치과 이름, 진료 과목, 위치, 특이사항, 기타 등등 한두 줄, 이게 다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대행사는 매출을 키우려면 클라이언트 수를 늘려야 합니다. 월 100만 원 받는 클라이언트가 100개가 있어야 월 매출 1억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이 계속 뛰어서 영업을 진행하는 거죠. 영업사원은 미팅이 본업입니다. 하루에 두세 군데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계약을 따옵니다. 영업사원이 계속 계약을 따올수록 실무 직원 한 명한테 쌓이는 업체 수는 늘어납니다. 10개, 20개, 많으면 30개.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의 문제입니다. 대행사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영업은 영업 잘하는 사람이 하고, 실무는 실무 잘하는 사람이 하고, 문제는 그 사이에 정보가 새는 겁니다. 영업사원이 처음 미팅 때 들은 내용 100% 실무 직원한테 전달할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영업사원도 사람이고 하루에 미팅을 여러 개 합니다. 원장님이 1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우리 병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도 그게 메모로 옮겨지면 줄어들어요. 핵심 키워드만 몇 개 남습니다. 거기에 영업사원은 마케팅 실무자가 아니거든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디테일 중에 마케팅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원장님은 우리 병원 임플란트 환자 잇몸 상태부터 꼼꼼히 보는 게 강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업사원 메모에는 임플란트 잘함 이렇게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이 한 줄 받은 실무 직원이 어떤 컨텐츠를 만들겠어요? 다른 치과랑 똑같은 임플란트 컨텐츠가 나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원장님이 하루에 환자 5명을 보면 한 명 한 명 상태를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 환자 잇몸 상태가 어떻고 저 환자 교정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고 상담 때 어떤 걸 걱정하셨고 뭐 가족 중에 어떤 비슷한 시술을 받으신 게 있었는지까지 이런 걸 다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하루에 50명을 보면 얼굴도 기억 안 납니다. 차트를 봐야 아, 이 환자였구나 라고 하는 거죠. 상담 내용은 차트 안에 적혀 있으니까 또 처음부터 물어봐야 합니다. 환자도 짜증나고 원장님도 피곤하시고 이게 진료질을 떨어뜨리잖아요. 대행사 실무 직원도 똑같습니다. 20개 병원을 맡으면 원장님 병원 이름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하루 일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월요일 오전에는 A치과 블로그 글 2개, 오후에는 B치과 인스타 카드 뉴스, 화요일 오전에는 C치과 유튜브 스크립트,
오후에는 뒷치과 블로그 2개. 이렇게 하루에 5-6군데 병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이에 원장님 병원 차례가 오면 차트 보듯이 매일 메모를 다시 들춰봐요. 아, 여기가 그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였지. 한 줄 보고 그때 이제 글을 시작합니다. 우리 병원이 어떤 환자층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임플란트 상담이 왜 이렇게 이탈이 많은지, 교정 환자 부모님이 영상에서 뭘 확인하려고 하는지 이런 거 기억 못합니다. 기억이 아니라 애초에 파악할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퇴사를 합니다. 대행사 실무 직원 이직률이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평균 1년 안에 절반 이상이 바뀝니다. 심한 곳은 6개월에 한 번씩 담당자가 바뀌어요.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인수인계 자료 몇 장 받고 바로 투입됩니다. 전임자가 정리해놓은 메모지 몇 장, 지난달 발행한 컨텐츠 몇 개, 이게 전부예요. 원장님은 또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하셔야 됩니다. 우리 병원이 어떤 곳인지, 어떤 환자를 주로 보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지난 6개월 동안 쌓아놓은 이해도가 다 날아갑니다. 한 번 아니고 2번, 3번. 원장님이 진료보랴 직원 관리하랴 바쁘신데 6개월마다 마케팅 담당자가 우리 병원 설명하는 시간 또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을 정리할게요. 대형 대행사의 구조를 보면 공통적인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업과 실무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난 사람과 작업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둘째는 실무 직원 한 명이 감당 못할 수의 업체를 맡고 있어요. 원장님 병원이 그 사람한테는 5%짜리 일입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쌓아놓은 일도 리셋됩니다.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이 3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되냐면 글 쌓이는데 방향은 없고, 영상은 올라가는데 결과는 없고, 컨텐츠 양은 늘어나는데 신화는 안 느는 거예요. 원장님이 매달 지불하는 비용은 똑같이 나가는데 결과만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치과 마케팅에서 특히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치과는 시술마다 환자 심리가 완전히 달라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 알아보는 환자는요, 가격보다 안전성을 먼저 봅니다. 수술 잘못되면 어떡하지? 부작용은 없을까? 회복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걸 가장 먼저 검색해요. 가격은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담당자는 가격만 강조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요. 임플란트 1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가격에 끌려온 환자는 더 싼 게 있으면 바로 떠납니다. 남는 환자가 없어요. 교정 상담 온 환자는요, 결과 사진보다 과정이 궁금해요. 치아가 움직이는 동안 아프지 않을까? 밥 먹을 때 불편하진 않을까? 직장에서 티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걸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치과 컨텐츠는 비포 애프터 사진만 많이 올려요. 정작 환자가 궁금한 건 빠져 있는 거죠. 소아치과를 찾는 부모님은요, 원장님 실력보다 아이한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봅니다. 우리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을까? 울면 어떻게 달래줄까? 치료 중에 부모가 옆에 있을 수 있나? 이런 걸 보고 결정해요. 그런데 컨텐츠에는 원장님 학력이랑 시술 장비 이런 것만 잔뜩 나오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치과를 신뢰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는 담당자가 만드는 컨텐츠와 모르는 담당자가 만드는 컨텐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같은 임플란트 글이라도 환자 마음을 알면 첫 문장이 달라져요. 임플란트 가격 100만 원으로 시작하는 글과 임플란트 수술이 무서우신가요? 라고 시작하는 글, 어떤 글이 환자 마음을 잡을지 답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결국 신환이 오느냐 마느냐 결정합니다. 아까 비유한 것처럼요. 환자 5명 보는 의사와 50명 보는 의사의 차이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대행사를 고를 때 어떻게 뭘 확인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처음 미팅하시는 분이 실제로 작업하시나요? 이 질문, 네, 제가 직접 합니다 라고 하는 곳은 진짜입니다. 실무팀이 따로 있어요 라고 하면 영업, 실무, 분리구조라는 뜻이에요. 담당자 한 분이 동시에 몇 개 업체를 맡고 있나요? 이 숫자가 5개 이하면 집중 가능한 구조예요. 10개가 넘어가면 퀄리티 보장이 어렵습니다. 20개, 30개라고 답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 보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말해주지 않으실 텐데 담당자 교체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나요? 라고 질문하시면은 대부분은 거의 없다고 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6개월 후에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질문에 바로 못하거나 얼버무리는 곳이 있다면 아까 말한 패턴으로 해당되는 대행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대형 대행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충분히 많고 좋은 대행사도 많습니다. 여러 업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트렌드 파악도 빠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도 많죠. 영업사원을 따로 두는 것도 그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합리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병원 하나에 깊이 있게 집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원장님 병원이 그 사람한테 100개 중에 하나니까요. 진료도 마케팅도 결국 같은 원리입니다. 제대로 된 결과를 내려면 깊이 이해한 사람이 집중해서 맡아야 합니다. 원장님이 환자 한 명 한 명 제대로 보려고 진료 인원 조절하시는 것처럼 마케팅도 한 병원 한 병원 제대로 보려면 맡은 업체 수를 조절해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장님들이 쓰고 계신 대행사한테요.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대행사 알아볼 때도요.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하느냐만 봐도 대행사가 어떤 곳인지 보이실 겁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프로필 링크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포커스온 마케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